자, 자바스크립트의 문서 객체 모델, 우리말로는 문서 객체 모델인데 돔이라고 부릅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고, 이 문서 객체 모델이 뭐냐? 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하면 이 용어가 계속 나와요.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할 때도 나옵니다. 이게 jQuery 할 때도 나오고, 어차피 내가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그러면 요 돔이라는 내용을 그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웹 문서를 메모리로 자 읽어드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브라우저에 결과 있죠. 그림을 좀 그릴까요? 자, 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으면 브라우저에 요 주소창이 이렇게 있고, 그죠? 요 주소창에 자, 서버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요 부분, 자, 요 내용창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그죠? 내용창, 주소창, 내용창. 자, 요 내용창에 홈페이지 딱 접속하면 요 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가 나오죠. 웹사이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 요 서버가 이렇게 이걸 서버로 할게요. 어제는 여러분들 컴퓨터 단독으로 그냥 실행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고, 하드디스크에 있는 HTML 문서를 읽어들어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실행되는 거를 이제 설명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서버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서버는 브라우저 접속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쏴주겠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가 이 소스 코드를 바로 화면에서 받아서 뭐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가 있죠, 그죠?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있습니다. 주기억 장치, 램. 여러분들 램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 만들 때 소스 코드 작성하시잖아요. 그 텍스트로 있는 그 소스 코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날라오면 화면에 바로 이렇게 탁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요 날라오는 데이터가 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이 램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요 메모리에 저장이 이렇게 되면 메모리 상에 있는 요 소스 코드를 자, 이 브라우저가 쭉 읽어요. 읽어서 얘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자, 이거는 요렇게 처리하시고 요거는 저렇게 처리하고, 이거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림을 띄워줘야 되고, 이건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 해석을 해서요 화면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실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HTML 문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기, 처리기가 엔진이 요 브라우저 안에 다 들었다고 그랬죠. HTML이나 CSS,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로 그냥 날라오는 거지, 실제 이제 실행된 결과가 날라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버 접속했을 때 실제 소스 코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메모리상에 저장하고, 메모리상에 그 실행을 위해서 여기 보면 웹 문서를 메모리로 읽어드린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서 요 지금 우리 돔이라고 지금 그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메모리에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실제 화면에 뿌릴 때 이런 돔이라는 구조로 객체를 다 만들어서요, 화면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웹 문서를 메모리로 읽어들여서 그 다음에 이제 트리 구조로 변환을 하는데, 여기 보면 트리 구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죠? 트리, 나무, 이게 트리 구조인데, 나는 그 트리 구조가 왜 트리 구조인지 모르겠다. 트리 나무잖아요. 나무 가지가, 이게 지금 거꾸로 세워놓은 거고요. 나무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줄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가죠. 자, 중간 가지에서 작은 가지로, 그죠? 작은 가지에 더 작은 가지 이렇게 가잖아요. 얘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 해서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상에 이렇게 자 들어있는 돔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그 브라우저 상에 지금 출력되어 있는 내용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웹문서를 웹문도 읽어드리고, 자, 이걸 트리 구조로 이제 변환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문서의 각종 요소, 자, 요소 태그라고 앞에서 불렀던 걸 여기서 요소라고 부르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HTML 배울 때는요, 요소라 엘리먼트라고 용어를 안 쓰다가 자바스크립트 들어오니까 예, 요소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배운 태그입니다, 그죠? 엘리먼트를 이제 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요소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객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개념을 배운 거 객체, 그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누가? 자바스크립트가. 예,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문서의 각종 요소, 태그 객체죠. 요소는 요소 노드로, 예, 여기 이제 줄기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있고요. 여기 이제 표시된 게 이걸 노드라고 합니다. 자, 텍스트는 텍스트 노드로 변환이 되고, 그다음에 요소는 요소 노드로 변환이 된다. 자, 요소는 요소 노드로, 텍스트는 텍스트 노드로 변환이 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객체를 따로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환된 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메모리상에 램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된 트리 구조를 이용을 하면 자바스크립트로 웹 문서를 조작할 수 있다. 자,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값을 넣거나 빼거나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조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 막 작성해 놨잖아요, 그죠? 뭐뭐뭐.html 이 파일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파일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자, 메모리상에 실행되고 있는 브라우저가 메모리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객체화합니다, 그죠? 도움 모델로. 그래서 요 내용을 램에 있는 내용을 조작하는 거예요. 램에 있는 내용, 메모리. 일단 한번 로딩이 되면, 예, 자, 이렇게 메모리로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파일에서 내용을 다 읽어서 일단은 실행하려면 램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로딩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조작한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파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얘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요 메모리상에 로딩된 요 소스를 요 램에, 예, 로딩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예, 있는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고, 요 램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거는 이 HTML 문서 파일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에 막 소스 코드를 막 조작한다고 해서 실제 우리가 만드는 소스 코드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문서 객체 모델 DOM. 자, DOM이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에서 DOM. 자, 이런 우리가 HTML을 브라우저에서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웹 문서는 DOM 형태로 메모리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문서 객체 모델로 만들어 주는구나. 그리고 이 문서 객체 모델을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HTML을 조작할 수 있다. 그죠? 예, 메모리상에 있는 DOM 형태로 계층 구조로 됐습니다. 그죠? 트리 구조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요 그림하고 소스 코드하고, 예,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복잡한 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일단 간단한 거 이해하면 복잡한 거는 똑같아요, 패턴이. 자, 일단은, 자, HTML 시작되고 끝납니다. 돼 있죠? 그러면 HTML은 또 뭘로 나눠집니까? 자, 헤드 부분과, 자, 바디 부분으로 나눠지죠. HTML 태그는요, 기본적으로, 예, 머리와 몸통, 예, 눈 사는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HTML은 헤드와 바디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HTML은요, 헤드하고 바디를 딱 결합시키면 HTML 전체 HTML 되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헤드 부분에는, 자, 타이틀이라는 제목은 타이틀 태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러면 이 헤드 안에는 요 타이틀을 포함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 타이틀이라는 태그를 잘 보시면 요 우리 여기서 각종 요 설명에 문서의 각종 요소는 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하나의 태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소는 요소 노드로, 그다음에 텍스트는 텍스트 노드로 하는데, 요소는 태그다. 알겠다. 그러면 태그니까 자, 여기서는 요소 엘리먼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노드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맞구나. 트리 구조 만들 때. 그러면 텍스트 노드는 뭐냐? 자, 그 설명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타이틀 밑에 보시면, 자, 다운표 안에 인덱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텍스트 노드입니다. 자, 요 타이틀이라는 요소는요, 자, 이 텍스트 노드, 인덱스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요 텍스트 노드를 요 자식 노드로 가지고 있어요. 하위 아래쪽에 자식, 그러니까 위쪽은 부모 쪽이고요, 아래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드로, 자식 노드, 부모 노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노드? 텍스트 노드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노드? 요소, 엘리먼트 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걸 또 나눠 놓은 거죠. 요 안에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텍스트 노드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근데 이거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죠. 자, 이걸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용어를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용어는 요 용어를 따라가야 돼요. 다른 이 IT 그 자료를 보시려 그러면 이 용어를 아셔야 다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자, 돔이라는 게 되어 있고 요소 노드와 텍스트 노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눈으로 이거 알아놔야 되죠. 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우리 글자 집어넣잖아요, 그죠? 내용. 우리 태그 내용 집어넣잖아요. 요 내용 부분, 요게 이제 텍스트 노드로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보세요. 자, 바디 부분 볼게요. 바디. 바디 요소 노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식 노드 뭘로 되어 있습니까? H1 자, 요소 노드와 이미지 요소 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H1 요소 노드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되어 있고, 요 사이에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 있죠. H1 태그의 내용은 텍스트 노드라는 요 글자입니다. 그죠? 문자열입니다. 자, 요게 요 노드로 만들어지는데, 요소 노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텍스트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돔이라는 자,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메모리상에 이렇게 관리가 되어집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실제 실행되면서. 자, 뭐 이거 모르고도 우리 HTML 충분히 했지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서 객체 생성하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HTML의 스타일 시트를 앞에서 사용해 봤는데, HTML 할 수 없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호랑이가 있으면 호랑이에 날개 달아버리면, 그죠? 하늘을 나는 호랑이니까 엄청나죠, 기능이. 자, 그걸 제가 비유를 좀 해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 그 호랑이에 산소 우주인들 저 우주복 입잖아요, 그죠? 덮어 씌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얘는 하늘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 막 날아갈 수 있어. 엄청나죠, 그죠? 그러면 HTML에다가 스타일 부과시켜가지고 추가해서 영업시켜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더 소스를 추가를 해버리면, 기존의 HTML이 할 수 없었던, 또 스타일로 할 수 있던 그 한계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능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소드가 간단하게 문서 객체 생성과 관련된 메소드라고 해서 메소드 3개로 이렇게 자 갖다 놨는데, 요 메소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서 돔 그 트리 구조 있죠? 거기서 요소 노드가 있고 텍스트 노드 2가지가 있었는데, 그 노드의 그 요소 노드에 그 뒤에 점 붙여서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 요소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 게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 노드라고 하는 게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소 뭐 그 우리 태그라고 이렇게 봤던 것들이 다 이제 객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소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메모리상에 HTML 입력 상자 하나를 안 그러면 파일 선택 상자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요. 소스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메모리상에서 객체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create element,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소 노드를 탁 추가할 수가 있어요.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create니까 그죠? element가 요소잖아, 그죠? 다음에 자 요소 노드는 create element 하면 되고요. 다음에 텍스트 노드는 create text 노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노드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자 create element와 create text 노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생성하는 거고, 자 append 추가하는 거죠. child가 자식이잖아요, 자식. 그죠? 아까 제가 트리 구조 설명드릴 때 위에 있는 거는 부모 노드고 아래쪽에 있는 건 자식 노드라는 그런 용어를 썼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똑같은 용어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부모 노드, 자식 노드 하고, 그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 child, 자식 나오잖아요. 그러면 append child는 뭐예요? 부모 밑에 자식을 하나 추가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노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요. 부모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부모 밑에 자식을 달고 싶어. 그러면 자식을 하나 생성해야 되죠. 자, create element에서 자식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요. 만들고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게 append child예요. 여기 밑에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append child는 요소 노드를 여기 요소 노드를 바디 객체에 추가한다는데, 꼭 바디 객체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모 객체, 부모 요소 아래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요 소스 코드에 보면 여기 이제 헤더 부분에 지금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헤더 부분에 넣었죠. 자바스크립트는 헤더에도 쓸 수 있고 바디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요 스크립트 태그에 펑션이 나오고요. 자, 이 펑션은 선언을 이제 지금 해놓은 거죠. 함수 add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실행하는 부분은 없죠. 이 자체 밑에 보면 스크립트 태그 안에는 이 함수 add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실행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 바디 부분에 보니까 하이퍼링크 앵커 태그가 있고요. 자, href 샵은 자 특정 우리가 타겟 주소 링크 주소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샵을 붙이시면 현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href 넣고요. onClick 자 이게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죠. 자,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add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add가 실행이 됩니다. add 함수가.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요게 이제 하이퍼링크로 걸려 있는데,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요걸 클릭을 했을 때 요 add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호출이 되어진다. 그죠? 구조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러면 add가 자 어떤 작업을 하느냐 보니까 document create element 요 위 있죠. create element는 뭡니까? 요소 노드를 하나 만든다. 자, 태그 노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소 노드를 하나 만들어요. 자, h3이라는 요소 노드. 자, 요 create element 있는데 요 지금 작은 다운표 안에 h3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냐면 h3이라는 우리 h 태그는 제목 만들 때 쓰잖아요. 그죠? 요렇게 h3. 그래서 요 제목을 h3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에 이렇게 넣는데 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요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게 뭡니까? create element. create element 할 때 여기 매개 변수 값으로
요 우리 태그명 있죠, 태그명. 내가 만들고 싶은 태그 객체 있죠, 태그를 여기 넣어주시면 해당 태그 객체가 해당 태그 요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document.create element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거를 어디에 할당합니까? 헤더라는 곳에 할당을 하죠. 예, 객체를 헤더에 대입을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 헤더 안에는 객체 하나가 h3이라는 태그 객체가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자 document.create text node. 자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자 요 텍스트 노드는 여기 안에 내용 글자 우리 태그 내용이라고 앞에서 우리 HTML 시간에 태그 내용으로 이거 넣으세요 해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자 create text node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해서 텍스트 노드를 자 document.create text node 해서 자 생성을 하면 텍스트 노드에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h3은 header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는 텍스트 노드는 요 이름이 텍스트 노드 라는 이름의 변수에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아직까지는 노드를 만들었을 뿐이지 조립은 안 했어요. 조립을 해야 돼요. 돔 그림 보시면 트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노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얘를 요렇게 부모와 자식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트리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연결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소스에는 요렇게 연결하는 요거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요 부분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 header.append child 있죠. 자, append child는 부모 아래에 자식 노드를 추가할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노드를 자, 요 텍스트 노드는 요거죠. 내용. 내 이름은 홍길동. 자, 얘를 지금 어디에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헤더에다가. 자, 헤더는 뭐예요? h3 태그죠. 아, 그러네. 그러면 이 얘기네. h3이라는 자, 시작 태그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료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시작 태그 자, 내용 없고 슬래시 h3 요렇게 만들어 주는 게 create element고요. create element 안에 h3이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으로 들어갈 텍스트 노드를 홍길동 이렇게 만들고요. 내 이름 홍길동 만들고 텍스트 노드가 여기 이제 홍길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홍길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따로 이렇게 만든 거죠. 만든 다음에 이 홍길동이라는 텍스트 노드를 자, h3이라는 요소 노드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다가 자, 이렇게 갖다 붙이기 위해서 append child 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 요 헤더 그죠? h3이 헤더에 지금 할당되어 있죠. 헤더 객체에 append child 메소드 사용해서 텍스트 노드를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면 요 텍스트 노드가 자식 노드죠. 자식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관계는 이제 여기 뭐 h3 밑에 이렇게 홍길동 이렇게 연결이 됐어 이제. 근데 h3과 홍길동만 연결이 됐지 이 h3 위에 자 h3도 노드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모 노드의 자식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제 그 조상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님하고 쫙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트리가. 얘만 딱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h3 태그는 이 h3의 부모 노드하고 또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면 document.body.append child. 자, body는 body 태그 생각하시면 돼요. body 태그. body 태그 여기 있죠. body. 보통 우리 HTML 문서에 그 뭐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내용들은 body 태그 안에 다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body 객체는
요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이런 태그들을 자식 객체 계신 요소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자,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를 요 바디 뒤에다가 이렇게 써서요. 요 바디 객체의 자식을 달아준다. 그 뜻이죠. 이 자식으로 자, 요 헤더를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큐먼트 점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점 바디 하면 전체 문서가 다큐먼트 객체라고 그랬죠. 전체 문서 HTML 전체 문서 시행되고 이 다큐먼트 객체의 부분 중에 바디 태그 객체, 자 바디 태그 객체의 자식을 달기 위해서 점 append child 메소드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헤더라고 지금 한 게 요 놈이죠. 요 놈 H3 태그죠. H3 태그 요거는 이제 요소 H3 요소 노드는 요 홍길동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라는 텍스트 노드를 자식 노드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조립해 놨잖아요. 얘를 어디로 이렇게 바디 바디 요소에 여기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노드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create element, create text node, 다음에 append child를 아시면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HTML 소스 상에는 없지만 내가 임의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설명을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돔 그림 하고요. 요 부분 하고요. 요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요 부분하고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소드를 노드를 만드는 메소드 노드를 추가 이제 연결하는 거죠. 자식으로 추가하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아시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금 고급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제를 보면 자, 우리 이제 노드 추가하는 거 봤었죠? 자, 요소 노드와 텍스트 노드 추가하는 거, append child 해가지고 추가하는 거 봤습니다. 자, 문서 객체의 속성 값을 설정하는 방법. 야,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보세요. HTML 태그에 여러분들 태그 만들 때 속성이 들어가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는 태그가 있어요. 자, 이미지라는 태그는 img라는 태그명만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뭔가 실행되는 거는 아니죠. 꼭 뭘 넣어야 됩니까? 이미지 태그는 그림을 출력하는 태그이기 때문에 src라는 소스라는 src라는 속성 값을 넣어줘야 되죠. 자, 속성을 가집니다. 그죠? 그래서 태그는 속성을 여러 개를 가지는데 그 중에 이미지 태그는 src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화면에 그림을 띄울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속성에 어떤 값을 넣고 빼고 하는 것도 자바스크립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임의로 내가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만들어서요, 버튼 탁 누르면 화면이 탁 전환되고 이런 거 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속성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HTML에 우리가 세팅했던 그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 객체의 속성 값, 자, 설정 한번 봅시다. 자, 객체 변수 사용하는 방법과 속성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객체 변수 점 속성 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객체 변수 점 속성 해서 값을 넣어주는 게 있고요. set attribute, 자, 세터죠, 세터. attribute 속성입니다, 그죠? set attribute, 세터 사용해서
특정 앞에 이제 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게 속성 이름입니다. 예, 속성이라고 돼요. 요게 속성 이름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속성에 집어넣을 값 두 번째 값입니다. 첫 번째는 속성 이름, 두 번째는 이 속성에 집어넣을 값. 이렇게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et attribute 메소드. 자, 특정 노드가 있어요. 자, 노드 객체죠, 그죠? 객체에 속성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객체 이름 점 속성에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 코드에서 이런 패턴 많이 봤습니다. 예, 이 소스 코드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기 형식인데 이거 집어넣는 거죠. 이게 뭐 변수 필드에다가 값 집어넣는 거잖아요. 객체 점 속성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set attribute 사용해서 예, 속성명과 요 속성에 할당되어야 될 값을 줘서 속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자, 바디에 보시면은 하이퍼링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 하이퍼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add라는 예, 요 함수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예,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추가라는 예, 요 링크를 마우스로 클릭을 딱 하잖아요. 하면 예, 요게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어떻게 되냐면 화면에 이미지가 없었어요. 이미지가 없었는데 탁 누르면은 예, 이미지가 나와. 이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여보 갤러리 있죠, 갤러리. DB 없어도요. 특정한 위치에 자, 폴더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부터 마지막 이미지까지 하나씩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예. 가능하겠죠. 자, 1초에 한 번씩 이미지 태그의 src 값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바꿔주면 되죠. 예. 그러면 이미지가 화면에 이 이미지가 나왔다가 저 이미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예. 소스 코드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 var add 함수입니다. 자, document.create element img 했죠. 이미지 태그 요소를 하나 생성합니다. 객체로, 그죠? 객체로 생성해서 img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여기는 이제 객체 변수라고 이름 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참조 변수라고 하는데 할당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미지 객체인 거죠. img, 그죠? 이렇게 이미지 객체를 할당했는데 요건 뭐예요? img라는 이미지 태그만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속성은 없어 지금. 자, 꺽쇠갈로 열고 img하고 꺽쇠로 달으면 이 자체로는 뭔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 자, 요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src라는 속성에 요 이미지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경로와 활명을 주시면은 실제 브라우저에 그림이 탁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요 img라는 객체, 자, 이미지 객체죠. 점 이거죠. 객체 변수 점 속성. 자, 속성 src라고 줬습니다. 그죠? 이미지 객체의 src 속성에 자, html5.jpg라고 활명을 줬습니다. 이미지 활명을 줬죠. 그리고 또 자, 이미지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미지 객체의 width, 그다음에 이미지 객체의 height. 이거 스타일 할 때 width하고 height 속성 사용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요 width와 height 여러분들 예, CSS 스타일 시트 하실 때 예, 가로 크기 할 때 width 계속 나왔었죠. 스타일 바꿀 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객체의 스타일 값, width 값을 105로 바꿔라. height 값을 122로 바꿔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스타일 속성만 아시면 객체 이름 뒤에 스타일 속성 이름 넣고요. 값을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러면 스타일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document.body append 이제 추가해 주는 거죠. 돈 문서, 트리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어디에 body 태그에 추가한다는 거죠. 요 body 태그 있잖아요. 여기 이미지 태그 없죠?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여기에다가 예, img라는 태그를 메모리상에 추가해 준다는 거죠. src 속성 가지고 있죠, 이미지. 예, 요거를 딱 끼워 넣어 버려요. 그러면 메모리상에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바로 즉흥적으로 화면에 결과를 탁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append child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img라는 객체가 만들어졌으니 어딘가 추가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 요소 노드에 추가해야 됩니다. body라는 부모 요소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 객체 속성값 설정하는 방법, 객체 변수 점 속성 이 방법으로 지금 만들어 봤는데, 지금 set으로 시작하는 set attribute, 자 요거 이제 이용해서 쓰는 소스는 아니고요. 요 객체 이름 점 속성 명 해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mg는 객체 이미지 객체를 담고 있는 참조 변수가 되겠죠, 그죠? 객체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객체의 src 속성, 자 width 속성, height 속성. 실제 이제 이 이미지 태그 쓰실 때, 자 img라는 태그 쓰실 때 속성 src 우리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나 이미지 크기를 좀 바꾸고 싶어요. 자 스타일을 태그 안에, 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스타일을 해서, 자 여기 안에다가 with 스타일 주고, 여기에 이제 값을 100 이런 식으로, 이건 앞에 이제 태그 할 때, 뭐 스타일 할 때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보통 이제 사용을 했었죠. 자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점 뒤에다가 속성명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스타일이 이제 하나의 이제 속성이다 생각하시고 바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든 이미지 객체를, 자 이 DOM 문서 구조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추가를 어디에 할 거냐면 body, 자 요 body 요 안에다가 자식으로 추가를 할 거죠. 그래서 이 body 객체에 document.body 한 다음에 body 객체에 .append child 해서, 요 메서 append child 사용해서 여기다 자식 객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미지 객체죠, 그죠? img 이렇게 넣어주면 브라우저 상에 탁, 이미지가 바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응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3개 정도 준비해 놓고요. 자 add 1, add 2, add 3 이렇게 해 놓고요. 버튼을 하이퍼링크를 3개를 만들어요. add 1, add 2, add 3. 그래서 add 첫 번째 버튼 누르면은 HTML,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스타일 시트, 세 번째 버튼 누르면 자바스크립트 로고, 이미지가 탁 나타나도록. 버튼을 어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도 소스 코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속성을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코드를 한번 보셨습니다. 자 문서 객체의 속성 값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요거 보셨어요, 첫 번째 거.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set attribute. 자 객체 이름 점 속성 쓰는 거는 앞에서 봤고요. set attribute로 속성과 속성 값을 지정해 주는 입니다. body 안에 있는 하이퍼링크, 자 onClick 이벤트 핸들에서 add 함수 호출하도록 되어 있는 소스는 똑같고요. 자 이미지 추가 버튼을 칵 누르면은 하이퍼링크죠. 탁 누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출력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작동되는 건 동일하고, 자 add가 호출이 됐을 때, add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document.create element 해서 자 엘리먼트 하나 만들어주죠. 이미지 엘리먼트 만들어주고, 자 이미지 img라는 요 객체 set attribute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자 set attribute 카멜 표기법 사용하셔야 되고죠. 그래서 set attribute A가 대문자입니다. 자 set attribute 하고 자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첫 번째 값은 속성 src입니다. 자 다운표 안에 들어있죠. 문자열 형태로 src라는 속성에는 뭘 넣어주겠다? 자 html5.jpg라는 문자열로 자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html5.jpg가 다른 폴더에 있으면, 다른 디렉토리에 있으면 앞에 경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앞에 디렉토리명, 경로명을 이제 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에 wildth with 폭을 자 100으로 줘라. 자 height
자, 높이를 122 픽셀로 줘라. 자, 앞에는 속성입니다. 그죠? src 자, 소스, width, 다음에 height 속성 값을 각각 이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실행을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미지 태그 객체 요소를 만들고 속성을 세팅하는 거고요. 조립하는 거죠. 실제 DOM 문서에 트리 형태로 추가를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document.body 해서 append child 해서 이미지 객체 이렇게 들은 거죠. 자, 이렇게 소스를 한번 보고요. 이렇게 되네. 자, 한번 써보고요.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거 구조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document.body.append 해놓고 요 소스 참조하셔서 프로그램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 코드가 좀 긴데요. document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이게 document.getElementById. 자, 여기에 실제 내가 자, HTML 태그에 속성을 바꾸고자 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태그의 ID 값,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소스 또 봐야 되겠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ID 값을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 ID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여기에 넘어옵니다. 그죠? getElementById 사용해서 메소드 사용해서 태그 요소를 하나 객체로 가져옵니다. 그죠? 가지고 오면 요건 이제 객체가 되겠죠. 객체 뭐 했습니까? 스타일 속성. 자, 스타일 속성. 자,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속성 요 속성 안에 또 다른 또 이제 속성명, 실제 이제 세부적인 속성명입니다. 우리 앞에 사용했는 src, width, height 같은 거 있죠, 그죠? 스타일 속성명을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자, 대인윤사 뒤에 실제 값을 다운표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 뒤에 있는 요 속성명에 속성명에 해당하는 속성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특정 스타일 이제 속성을 지정해 주고 싶다 하면 이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이해되셨으면 자, 코드 한번 봐야 되죠. 자, 일단 바디에 보니까 이제 소스가 좀 더 늘어났죠. p 태그의 id 값을 msg로 줬고요. 자, 인풋 태그 자, 3개 다 버튼이네요. 타입을 다 버튼을 줬습니다. 기능은 이제 버튼 자, 3개를 넣어주고요. onClick 이벤트 핸들러를 다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 클릭을 받으면 자, 첫 번째 버튼은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두 번째 버튼은 텍스트 히든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세 번째는 텍스트 비지블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이 버튼 3개가 각기 다른 함수를 호출하게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첫 번째 버튼 이름은 캡션은 텍스트 스타일 변경이라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보이기, 그 다음에 텍스트 숨기기, 그 다음에 보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3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에 숨기기, 텍스트 숨기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에 텍스트 보이기 버튼을 눌렀을 때 각각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 여기 지금 헤더 부분에 지금 스크립트 태그 사용했는데,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 함수, 자, 펑션 3개 있네, 그죠? 그래서 자, 텍스트 스타일 변경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스타일이라는 함수 요것을 이제 호출하는 거죠. 1번. 제가 이 번호 넣어 볼게요. 변경 클릭하면 요 1번 함수 호출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변경을 눌렀을 때, 자, 텍스트 스타일 변경을 눌렀을 때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msg, 자, 여기 있네요. id가 msg인 거 p
요소입니다. 그죠? P 태그 요소. 자, P 태그 요소에는 문서 객체 스타일 변경하기라는 텍스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화면에 이제 실행시켰을 때 버튼 출력하기 전에 자, 문서 객체 스타일 변경하기라고 문장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요 P 요소를 자, 객체로 가져오죠. 자바스크립트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스타일 점 컬러. 자, 컬러 속성이죠. 스타일의 컬러 속성. 글자 색상입니다. 글자의 색상을 자, 블루라는 값으로 이렇게 넣어 준 거죠. 그래서 문서 객체 해서 변경하기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 자,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자, 변경 버튼을 누르면 요 글자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 자, MSG 똑같죠? 요렇게 객체를 자, 접근을 해서 자, 스타일.폰트 사이즈. 자, 요거는 글자 크기죠. 자, 글자 색상 바꾸고 파란색으로 폰트 크기를 30픽셀로. 예, 좋습니다. 폰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자, 폰트 사이즈 속성을 30으로 줘서 글자 크기를 바꿉니다. 크게.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MSG. 자, 똑같죠? 똑같은 놈입니다. 요거 P 태그 요소. 요 P 태그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 자, 색상 파란색, 글자 색상 파란색. 크기는 요 글자 크기를 30픽셀로 바꾸고요. 자, 스타일.폰트 스타일. 자, 폰트 스타일을 이탈릭 기울임체죠. 그죠? 이탈릭체. 자, 이탈릭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한 번을 탁 누르면 파란색에 30픽셀의 이탈릭체로 바꿔주는 거죠. 요 P 태그 안에 내용, 텍스트를.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요 숨김. 자, 버튼을 누르면 자, 텍스트 히든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요 지금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죠? 호출하는데 자, 뭘 했는지 보니까 자, 텍스트 히든 함수 보니까 document.getElementById MSG가 똑같죠. 그죠? 요 P 태그 요소입니다. 스타일.까지 갔고요. 자, visibility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를 결정해주는 화면에 있는 거를 이게 딱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숨겨놓은 것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visibility. 그래서 값을 히든으로 줬죠. 요 visibility라는 속성에 visibility라는 속성에 hidden이라는 값을 주면 요 문서 객체 스타일 변경하기라는 자, 이 내용이요. 영역의 내용이 사람입니다. 화면에서. hidden이라는 게 숨기다는 거죠. 화면에서 자, 존재는 하는데 요게 이제 hidden이라고 딱 주면 딱 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상에는 있어요. 근데 화면상에서는 안 보여요.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게 요거 비저블입니다. 속성입니다. 속성 값을 이게 이제 속성 값이죠. 다음 편에 있는 게 비저블이라는 거 비저빌리티 속성에다 이렇게 딱 넣으시면 다시 화면에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3번 버튼에 요 텍스트 비저블 자, 이거 눌렀을 때 요거 호출되는 함수에 이렇게 코드를 넣어 놓습니다. 코드가 뭐 텍스트 히든과 텍스트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앞에 코드 다 똑같고요. 뒤에 요 값만 다르죠. 히든 값을 넣어주느냐, 비저빌리티 속성에 비저블이라는 값을 넣어주느냐. 그래서 뭔가 버튼 눌렀을 때요, 화면에 뭔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있죠. 우리 옵션을 뭔가 탁 쇼핑몰에 옵션을 탁 선택을 하면 옵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옵션을 뭔가 종류를 뭔가 내가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옵션 입력하는 화면이 탁 튀어나와요. 그런 거. 그다음에 옵션을 내가 쓰지 않겠다 체크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옵션을 입력하는 상자가 싹 없어지죠. 예. 그런 거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보였다, 모였다, 보였다, 모였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 코드를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자 요런 코드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요 코드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자바스크립트 하실 때 뭔가 이벤트 받아가지고 껐다 켰다 하는 거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화면에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보였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실행 결과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예. 자, 텍스트 스타일 변경하기 버튼을 탁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텍스트 일반 텍스트로 되어 있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게 파란색으로도 바뀌고 이탈릭색으로 바뀌고 파란색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딱 변경이 딱 됩니다. 바로 화면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보이는 이 내용을 텍스트 내용을요 P 태그 안에 들어가 있죠. 텍스트 숨기기라는 버튼을 탁 누르면 싹 사라져요. 안 보인다는 거죠. 다시 텍스트 보이기를 누르면 요 사라졌던 내용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자,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해서요. 자바스크립트로 document.getElementById 사용해서 선택을 해서요. 객체가 선택이 되면 예, 뒤에 점 붙이고 스타일이라는 속성 붙이고요. 그 스타일 속성 안에 있는 세부 이제 실제 속성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visibility라는 에다가 히더를 넣느냐, visible이라 넣느냐 따라 가지고 화면에 자 나타낼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 부분이죠. visibility에 히더를 넣느냐, visible이라 넣느냐.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쭉 이제 설명을 객체에 이용하는 것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더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봐놓으시면은 기존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화면 접근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 화면이 이제 바뀌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자, 그럼 요거 이제 실습 한번 해보셔야 되죠. 따로 자료를 보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